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낭독 여행. 여행은 힘과 사랑을 그대에게 돌려준다.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잘랄루딘 루미 여행.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요즘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떠나기 쉬워졌다. 여행 상품도 다양해지고 여행사의 광고도 많아졌다. 당장 우리 가족만 봐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횟수가 예전보다 잦아졌다. 익숙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가끔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꼭 몸을 움직여야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여행도 있다. 그 여행은 바로 독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주인공 미녀 벨은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처녀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독서인데 동네 책방에서 주로 책을 빌려 읽는다. 벨이 다 읽은 책을 반납하러 가자 책방 주인은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다녀왔니? 벨은 웃으면서 북부 이탈리아에 다녀왔다고 대답한다. 비록 벨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 책을 읽는 그녀의 영혼은 어디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다. 반면에 그녀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생각도 좁아져서 책 읽는 벨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벨을 이상한 아이 취급한다. 어느 날 벨은 길을 잃은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마법에 걸린 성에 갇힌다. 마법에 걸린 성에는 야수가 살고 있는데 그는 요정의 저주에 걸린 왕자였다. 한때 잘생긴 외모로 잘난 척하던 왕자는 폭풍을 피해 지나가던 추한 노파가 재워달라고 하자 못생겼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추한 노파는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것이다. 곧이어 노파는 요정으로 변했다. 그리고 왕자를 야수로 만들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었다. 요정의 저주는 왕자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를 받아야 풀리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야수로 변한 왕자는 점점 초조해진다. 아무도 무서운 외모의 야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에 미녀인 벨이 나타났다. 미녀와 야수는 처음에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그 둘의 관계는 책을 통해 더 깊어진다. 야수는 미녀에게 자신의 서재를 선물하고 미녀는 야수에게 책을 읽어준다. 또 신비한 책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신비한 책은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요술책으로 흉측한 외모의 야수가 유일하게 세상을 둘러볼 수 있도록 요정이 선물한 것이다. 하지만 미녀와 야수의 사랑도 위기를 겪는다. 벨을 짝사랑하는 가스톤이 마을 사람들을 추동하여 야수를 죽이러 성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야수가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을 잡아갈 수도 있다는 가스톤의 이야기만 믿고 겉모습은 흉측하지만 내면은 따뜻하다고 말하는 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다. 눈이 뒤집힌 마을 사람들과 마법에 걸린 성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결국에는 야수도 마법에 걸린 성도 제 모습을 되찾는다. 야수가 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는 겉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 말고도 또 다른 교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만드는 책의 힘이다. 항상 공상에 빠진 듯 책만 읽는 벨을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벨에게는 야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처음에 야수의 행동에서 무례함을 느꼈을 뿐 야수의 외모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 야수와 점점 친해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녀가 겉모습이 아니라 야수가 가진 내면의 좋은 점을 발견해 나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야수가 아이를 잡아가는 괴물이라는 가스톤의 말만 듣고 야수를 죽이러 나선다. 그들에게 야수는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는 존재이다. 가스톤이 말을 지어낸 건 아닌지, 그리고 벨이 경험한 야수에 대한 좋은 점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면보다 외면을 중시하여 미녀인 벨을 짝사랑하던 가스톤은 끝내 벨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가스톤이야말로 벨이 읽는 책을 던져버리거나 발로 밟는 등 책을 종이 쪼가리 정도로 생각할 만큼 책의 힘도 내면의 아름다움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아름다운 내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책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한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도 무례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매력이 달아난다. 연예인의 선한 행동이 회자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외모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내면도 꽉 찬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면도 외면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미녀 벨은 동네 여인들이 동경하는 가스톤을 쳐다보지 않지만 야수에게서는 좋은 면을 하나씩 발견한다. 외모는 자존감이다 해서 저자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먼저 정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나 조금 더 예뻐지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더 허무해질 뿐이다. 외모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때에 훨씬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나를 찾아온 많은 여성들은 외적 모습만 가꾸며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정작 내면의 건강이 외모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아름다움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쁜 얼굴이 아니라 건강한 내면이다. 우리는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얼굴을 볼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김주미, 외모는 자존감이다. 김주미 작가는 온전히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다양한 테라피를 추천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독서 테라피다. 고대 그리스 테베의 도서관 입구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독서는 마음이 힘든 순간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인 것이다. 아마 벨은 책의 이러한 힘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 외톨이였지만 책을 통해 외로움을 이겨낼 줄 알았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작은 마을에 갇히지 않고 독서로 여행을 다녔다. 독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키워나갔다. 벨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마법의 성에 갇힌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지만 야수를 대면하여 그의 선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독서를 통해 키워온 내면의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는 책을 통해 기를 수 있다. 이제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는 독서를 해보자.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수 있는 낭독 독서를 해보자.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의 저자는 낭독이 곧 진리를 사랑하는 행위이며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배려라고 말한다. 낭송이 왜 큐라스인가? 큐라스는 케어의 라틴어다. 케어는 배려와 돌봄, 나아가 치유를 의미한다. 거기다 놀랍게도 저작물, 쓰기의 의미도 있다. 하여 그리스 로마 시대의 케어는 이 모든 의미를 망라하여 자기 배려라는 의미로 쓰였다.
자신의 욕망과 호흡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능력. 그것이 곧 자기 배려다. 양생과 수행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개념인 것. 그런데 그 구체적 활동은 철학, 곧 필로소피였다. 필로소피란 소피아,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다. 하긴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배려하는 일이 어디 있으랴. 고미숙,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 진리를 알아가는 철학이 곧 자기 배려이고 자기 배려가 곧 낭송이다.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진리를 찾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외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낭독 독서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낭독으로 내면의 힘이 자란 당신은 미녀인 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서도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미녀와 야수의 원작자는 사실 벨의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싶어 미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낭독 주파수. 낭독 주파수. 태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중의 일부는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 이때 지구가 방사선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전도체 역할을 하면서 그 방사선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이온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지구의 대기권 상층부에는 이온층이 형성된다. 이 이온층은 지구 생명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디오의 AM 주파수를 예로 들어보자. 방송국에서 송출한 라디오 주파수들은 이 이온층에 반사돼서 지표면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반사된 주파수들은 이온층에 부딪혀 다시 지표면으로 반사된다. 이렇게 주파수들은 지표면과 이온층 사이를 수없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며 대기권을 채운다. 우리가 라디오만 있으면 어디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지구와 만나 이온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출발한 전파는 우주 밖으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이온층에 부딪혔다가 다시 지구 표면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며 대기권을 전파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면 언제 누군가가 내보낸 전파를 잡아낼 수 있다. 방송국이 시간에 맞춰 전파를 내보내면 시청자나 청취자가 그때 주파수를 맞춤으로써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제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거의 24시간 전파를 송출하고 있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소리를 담은 전파들이 주위를 채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소리들은 우리 주위를 채우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의 주파수만 맞추면 들린다. 능동적인 듣기와 수동적인 듣기도 주파수에 비유할 수 있다. 능동적인 듣기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고 수동적인 듣기는 귀가 있기에 들리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듣는 능동적인 듣기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유사하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수동적인 듣기이다. 만약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동적인 듣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마치 자유를 잃은 것과 같은 괴로움을 느낀다. 공사장의 소음이나 누군가의 잔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는 오담의 브라운은 자꾸만 들려오는 주인공의 목소리에 괴로워한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음에도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 필자의 친구는 주말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서 보낸 날이 많다고 했다. 평일에 막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가만히 누워만 있었을까 궁금했었다. 이제 이 친구는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왜 여행을 자꾸 가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친구는 아무와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대답을 듣는 순간 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왜 주말 동안 누워만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몸이 필요해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만나면 소진해야 할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면 방에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들려오는 원치 않는 소리들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듣지 않고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피할 수 없을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쉽게 인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목소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신이 없다면 좋은 일이 아닌데 자신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채운 삶이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쓸 때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모두 사회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름 성실하게 해왔던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정말로 너무 신나고 좋아서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20대 중반까지 나 자신을 무시한 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사실 화를 표출할 대상은 없었다. 결국 어떤 순간에도 진지하게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나 스스로가 바보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가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의 선택을 다른 존재에 맡기면서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 송출하는 전파에 리모컨을 들고 주파수를 맞추면서 자신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가? 낭독은 자신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진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살아가면 나중에 호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낭독 독서다. 낭독은 나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나를 타고 흐르는 전파에 주파수를 맞추어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흐르고 있는 나의 진심에 집중하여 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낭독을 하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 울림을 느끼면서 온몸을 자극하고 온 정신을 일깨운다. 낭독은 두뇌만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뇌 안, 아니 어쩌면 당신의 가슴속 깊이 묻혀있는 진짜 목소리를 발굴해내는 독서법이다. 어딘가에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어떤 것과 공감을 나누는 것과 같다. 친구와 대화하면서 친구의 상황에 깊게 공감하는 사람은 감정이 동화되어 함께 웃음이 터지거나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 이때 친구와 서로 주파수가 맞은 것이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주파수를 조절하여 친구에게 맞춘 것이다. 이 공감과 주파수를 나에게도 맞춰야 한다. 내가 겪은 것, 느끼는 것,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려면 나 자신에게 주파수를 맞춰야 알 수 있다. 어떤 작가는 삶은 결국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어쩌면 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에 힘이 생겨서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고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와 주파수를 맞추고 싶다면 더더욱 자신과 먼저 공감의 주파수를 맞춰볼 일이다. 런던의 어떤 지하철역 벽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 두 번째 인생은 인생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 자신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다.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안타깝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뿐이고 당신은 온 우주의 하나뿐인 존재이다. 그렇게 중요한 당신의 인생과 시간을 혹시 당신이 원하지 않는, 심지어 괴로워하는 날들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힘든 기억들로 채워가는 하루가 쌓이면 후에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가는 하루가 쌓이면 후에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당신을 어떤 인생을 바라고 있는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은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부터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당신의 인생에 좋은 주문을 걸어보자. 아름다운 글을 자신에게 들려주면서 마음껏 스스로를 사랑하자. 낭독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낭독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하루들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당신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자. 당신의 주파수에 낭독으로 애정 어린 글 한 편 띄워보내자. 낭독으로 만드는 긍정두뇌. 린 랜슨 작가는 행복 뇌 접속이라는 책에서 우리 뇌가 원시 시대부터 추위를 피하고 포식자로부터 목숨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부정적인 것을 더 각인하도록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물도 계속 흐르는 방향으로 길이 생기듯이 우리 뇌도 계속 쓰는 대로 발달하는 뇌 가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연습을 한다면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재빨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올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뜬 아침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것이 기쁘게 느껴진다. 설령 버스를 놓쳐 몇 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실컷 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업무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하루를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오늘 해야 될 일에 머리가 무거워지며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내 앞길의 장애물 같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버스까지 놓치고 말았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몇 분이나 추운 정류장에 떨며 기다려야 한다. 안 그래도 많은 업무량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 길바닥에 버려야 할 시간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당연히 이런 상태로 일을 하는 것은 즐겁지 않을 것이다. 어떤가? 똑같은 하루지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모든 일이 달라진다.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충만했던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행복했을 하루가 괴로운 하루로 바뀌고 만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쿠션을 두어 어떤 상황에도 충격을 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에 있는 쿠션을 앗아간다.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하나 대응하며 우리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게 된다. 릭 랜슨 작가는 부정적인 마음이 즐거움과 편안함, 또 개인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체력을 고갈시키며 이로 인해 사람이 위축되고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며 큰 꿈을 꿀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온전한 에너지로 시작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가? 행복한 경험들로 쌓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마치 테니스를 하듯 쉴 새 없이 생겨나는 문제들을 자신의 전력을 쏟아 쳐내가면서 보낼 것인가? 그럼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뇌 접속의 저자 릭 랜스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5초에서 10초가량 충분히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그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느낀다, 즐긴다. 의식적으로 붙잡아 두지 않은 긍정적인 기억은 손가락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듯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건을 떠올려 함께 연결시킨다. 긍정적인 경험에 안정감을 느끼는 중에 부정적인 것을 연결한다면 점점 부정적인 것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혹시 이때 부정적인 정보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정보에 집중하라는 조언도 있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해리포터가 사는 마법 세계에도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다.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디멘터라고 부르는데 디멘터는 죄수들의 행복한 감정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누구든 디멘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과 행복한 감정을 잃고 가장 무섭거나 두려운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심지어 감정뿐만 아니라 몸도 두려움에 반응하는데 이때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가슴속으로 밀려와 내장을 도려내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디멘터는 두려움 바로 그 자체로서 지구상의 가장 불결한 생물이다. 그들은 가장 어둡고 더러운 곳으로 몰려들고 부패와 절망을 자랑으로 여기며 주위에 있는 평화와 희망과 행복을 고갈시켜 버린다. 그런데 디멘터가 죄수가 아닌 사람들을 공격할 때를 대비하여 대항할 수 있는 마법이 하나 있다.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힘이다. 희망과 행복과 살고자 하는 욕구가 합쳐진 것으로서 이 힘은 순식간에 디멘터를 쫓아버릴 수 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선한 힘을 어떻게 불러내야 할까? 그것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가능하다. 행복했던 기억이 강렬할수록 선한 힘이 커지고 강해진다. 행복했던 기억을 언제 어느 때고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은 불행이나 절망을 오래 느끼지 않을 것이다.
희망과 행복,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오래 붙잡혀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괴롭거나 절망스러울 때 종종 좋았던 순간은 잊은 채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하곤 한다. 이런 기분을 해리포터의 저자는 디멘토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선한 힘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간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희망차고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행복내 접속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둔다면 부정적인 상황이 생겨도 행복한 순간을 희망하면서 그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소리 그릇을 당신이 원하는 언어로 채워보자.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도록 우리의 뇌를 길들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낭독 독서다. 당신 스스로에게 계속 좋은 말들을 들려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소리 그릇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이들의 뇌에 소리 그릇이 있는데 그 소리 그릇 안에 많이 들어서 차게 된 말이 흘러넘쳐 아이들의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내용이다. 과연 아이들에게 있는 소리 그릇이 어른이 되면 사라질까? 아닐 것이다. 나는 그 소리 그릇이 어른이 되면서 어휘량이 풍부해지며 동시에 점점 커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소리 그릇은 마음과도 연결되어 우리 마음 안에 가장 많이 들어차 있는 말이 자주 튀어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힘들고 괴롭다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힘들다, 괴롭다는 말을 내뱉을 것이다. 혹은 마음이 즐거워 콧노래가 나오는 사람은 그에 맞는 긍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만 보아도 알 것이다.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들은 말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이 그릇에 담긴다. 당신이 채운 소리 그릇에서 당신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당신이 한 말들은 결국 당신의 생각을 이끌 것이다. 당신의 소리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앞으로 소리 그릇에는 무엇을 채우고 살고 싶은가?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의 확신에 찬 말들이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확신이 부정적이라면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 것이고, 당신의 확신이 긍정이라면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다. 오늘 긍정적인 확신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낭독해야 한다. 좋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에 담고 소리 그릇을 채워야 한다. 낭독은 그저 눈으로만 읽는 묵독보다 더 깊게 우리에게 각인된다. 읽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문장을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몸으로 울림을 느끼는 것이다. 몸에 익은 기억은 더 오래 간다. 이런 것을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데 머리로 외운 영단어보다 몸으로 익힌 자전거 타는 법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절차 기억이기 때문이다. 몸으로 익힌 기억은 수영이나 운전 기술처럼 무의식 중에도 나오게 되어 있다. 온몸으로 느끼며 배운 것은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고 마치 운동으로 굳은 살이 생기듯 우리 몸에 배게 되는 것이다. 낭독은 온몸으로 하는 독서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찾아온 한 청년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해 주었다.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청년이 대답하자 그럼 좋은 책을 읽어라라고 말했다. 책을 읽으라고 말했다. 아마 좋은 책에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책을 읽어라.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선택대로 이끌고 싶다면 낭독하라. 자신에게 필요한 좋은 글을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울림을 느끼면서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 넣어라. 낭독은 당신의 두뇌에 계속 좋은 물을 흘려보내 긍정 두뇌의 물길을 만들 것이다. 깊게 패인 긍정 두뇌 물길은 당신이 살면서 겪을 많은 일에 쿠션이 되어줄 것이다.